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아무 말 한번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한 1시간 정도로 영상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그런 유튜브들이 다 조금 팟캐스트 형식으로 길게 막 1시간씩 떠들고 막 그러는 거를 좋아해요. 그냥 막 화면 없이 라디오처럼 들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뭐 자기 전에 틀어놔도 괜찮고, 짜투리 시간에 이어봐도 괜찮고, 좀 부담이 없는 그런 류의 그런 롱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류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되도록 1시간을 채워서 떠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뚜룬 아무 말. 오늘 주제 패션 옷입니다. 스타일은 너무 광범위하고요. 유행도 너무 광범위하고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저도 뭐 그렇게 막 대단하게 뭘 했던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성 의류 쇼핑몰을 했던 사람으로서 조금 느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지내면서도 옷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생각들도 나름 있고, 뭐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할 만한 얘기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해서, 일단 그 옷이라고 하면은 뭐 개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과시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걸 보고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좀 그런 부분보다는 옷을 소비하는 거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옷을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좋아하기도 했고, 옷을 잘 입는 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무력에 가까운 거죠. 예쁜 옷을 갖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옷 때문에 엄마랑 많이 싸우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좀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옷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 많이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정말 크게 얘기해 볼 만한 거는, 옷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일단은 패션, 트렌드, 유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과 그리고 사이즈,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옷에 대해서 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그 부분 두 가지. 일단 우리나라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쓸데없이 버려지는 그런 의류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물론 패션 업계에서 유행이라는 것이 없으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고 소비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인 것도 내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버려지는 그 폐의류량이 엄청나다는 거를 이 체감하고 나면은 옷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뭐지? 제가 의류 쇼핑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 없이 버려지는 돈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일단 그게 제일 크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가. 단가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많은 양의 의류를 찍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찍어낼수록 그 객단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판매가가 낮아지려면 무조건 많이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재고 처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쓸데없이 너무 많이 찍어낸다. 근데 사실상 이 많이 찍어내는 의류들이 의미 있게 사용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사는 사람이 되게 좋은 퀄리티에 오래 입을 수 있고, 유행을 타지 않고, 좀 그 값만큼의 어떤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양질의 품질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유행을 타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행을 타기 때문에 좋은 옷들로만, 비싼 옷들로만 많이 소비할 수가 없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유행에 그냥 걸맞는, 그러니까 입어보고 싶은 거야. 유행하는 건 다 입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어차피 한철 입고 말 거라는 걸 나도 아는데 그거마다 뭐 양질의 품질로 비싼 옷을 살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한철 입고 버릴 정도의 그 정도의 가격과 퀄리티와 그런 옷들을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철마다 그런 옷들은 넘쳐나고. 그래서 버려지는 옷들이 너무 많다. 내 옷장에서도 버려야 할 옷들이 너무 많다. 그게 진짜 많은 분들의 어떤 옷에 대한 잘못된 습관과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되게 고쳐야 되는 건데 저도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거를 고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옷을 굉장히 많이 버려요. 많이 사기도 하지만 엄청 많이 버리는데 버리게 되는 옷 특징들이 있죠. 너무 유행을 타거나 아니면은 오래 입을 만한 퀄리티가 안 되던가 하면은 진짜 한철 입고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옷장 정리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내가 어떤 옷을 소비해야 되고 어떤 옷을 사야 하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헌 옷을 잠옷으로 입는다라는 개념도 사실상 이젠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옷을 자꾸만 쌓아두면은 이게 감당도 안 되고, 뭐 아무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조금 깨달으면 좋지 않을까. 옷을 잘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진짜 사실은 좀 무의미한 거고, 뭐, 꼭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깨닫고 순간의 욕심도 좀 절제를 하고 그런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되게 삶을 조금 매끄럽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요즘에 새 옷을 안 산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봤자 몇 달이겠지만 잘 안 사려고 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귀찮고 일단 내가 새 옷을 드리려면은 막 뭐 찾아봐야 되고 뭐 이렇게 입을까 저렇게 입을까도 생각해야 되고 그게 너무 이제는 재미가 없고 귀찮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흥미를 일단 조금 사라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옷에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거에 대한 살짝 회의감이 굳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예쁜 옷을 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도 나지 않고 진짜 내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소비했던 그 옷에 대한 그런 비용들이 이제는 조금 아까웠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썼지? 정말 의미가 없다.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나이가 먹어서 뭐 꾸미는 거에 욕심이 사라졌나 뭐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돈을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쓸데없이 이런 물건들이 낭비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옷 포함, 의류 포함 모든 물건들이 내가 의미 없이 계속 소비하고 좀 양을 늘리는 거에 집착했던 그 소비 습관이 굉장히 좋지가 않구나. 그거를 되게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를 계속 느끼는 거죠. 음식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딱 눈에 보이는 정말 쓸 수 있는 만큼만 두고 그거를 잘 쓰면 되는 건데 자꾸만 여러 개를 두려고 했던 종류별로 사려고 했던 그런 소비 습관 그거를 진짜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게 가끔 뭐 그런 다큐나 이런 거 보면은 옷 덤핑 해가지고 진짜 막 산더미처럼 쌓여서 감당 안 되는 그런 폐의류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정말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 다 합성 섬유고 이게 환경에도 좋지 않지만 사실상 진짜 내가 이런 의미 없는 쓰레기를 내 순간의 욕심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린다는 거 그거 조금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쪽 업계가 먹고 살려면 끊임없이 유행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게 또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뭐 그런 어떤 하나의 문화임도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옷에 대한 그런 소비 개념이 그 전에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그걸 일찍 깨달았으면 지금쯤 예금 통장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나는 막 중고거래나 이런 것들을 하는 성격도 아니고 해서 그냥 안 입는 옷은 그냥 다 버려버리거든. 그게 뭐 얼마짜리든 몇 번 입었든 난 그냥 버려버려 속 시원하게. 근데 그거를 내가 진짜 이 양이랑 돈으로 환산하면 이건 진짜 내가
정말 좀 무례를 범했구나. 환경에. 정말 그런 반성을 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를 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 사이즈. 이건 진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앞전에 그 트렌드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직접 피팅을 했었거든요. 제 쇼핑몰에 직접 피팅을 하는 그런 여성 의류를 했었는데, 사이즈 이거 말도 못합니다. 저는 그 디자인 제작은 아니고 그냥 옷을 떼와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성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지금 유통되는 옷들 다 사이즈가 거진 프리예요. 이게 남자 옷하고는 또 개념이 다른 게, 여성 보세 의류들 지금 그거 다 거의 사이즈가 프리거든요. 근데 프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 맞춰 있어야 되잖아, 그 사이즈가. 근데 터무니없이 작게 나온다. 이거는 진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피팅할 때 당시에 제 몸이 제가 키가 한 161에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몸무게가 한 46, 47 이랬어요. 일부러 제가 뺀 거는 아닌데 그때 당시에 좀 몸이 좀 컨디션이 그렇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거진 46, 47 요 정도의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피팅을 했었는데, 와우, 제가 입었을 때 입어진다라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옷을 입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모든 옷이 핏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내가 입었을 때 이 정도면 솔직히 이거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예.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 키에 이 정도 몸무게면은 거의 뭐 아이돌하고 거의 근접한 스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체중을 평상시에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체질이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의 몸무게를 계속 평소에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10%가 뭐야. 진짜 많이 없을 거야, 대한민국 성인들 중에. 근데 또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교복 입을 때 나이 있죠. 그래도 한 고등학생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그때의 그 골격이라고 하죠. 그때의 뼈대와, 그러니까 부피? 몸무게만 따지는 게 아니라 몸의 어떠한 부피나 선 같은 거, 그때의 뼈대와,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의 뼈대는 또 달라요. 예. 그래서 보통은 그때 나이 때는 몸무게가 더 나가더라도 부피적으로는 조금 더 작은 옷이 맞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몸무게가 덜 나가더라도 일단은 그 성인이 되고 나서의 어떤 그 속부터 이렇게 옹골차게 올라가는 그런 골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의 쉐입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사이즈의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사실상 제가 그때 피팅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는 솔직히 성인들한테 입으라고는 못하겠고 중고등학생들이 입기에 좋겠다, 혹은 진짜 관리가 빡세게 들어간 상태에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옷들이 좀 많았다. 여기서 오는 회의감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도대체 그 우리가 추구하는 그 미의 기준이란 정말 왜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 또한 상술이다 그런 생각이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양질의 트렌디하지 않고 클래식하고 그리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오래 입어도 되는 옷 요런 옷들은 아무리 고가여도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사이즈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트렌디하고 예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유행을 너무 타고 이런 옷들은 이거는 그냥 한철 입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 이거는 그냥 잠깐 입고 버리란 얘기야. 일회용으로 입으란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면 이런 옷들도 똑같은 부피에 똑같이 그 만들어진 어떤 제품이고 옷이고 쓰레기가 될 거란 말이야. 아니 자꾸만 쓰레기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의미가 없고 너무 좋지 않은 이거다 문화다 이거 좀 왜냐면 사이즈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엄청나게 관리를 빡세게 했을 때 맞는 사이즈야. 그런 옷들 위주로 나와. 그러면 이 옷을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두고두고 입을 수 있을까? 심지어 요즘은 노출도 많지. 그리고 상당히 핏하게 들어가지, 핏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아무리 좋은 품질의 양질의 비싸게 주고 샀어도 이걸 오래 두고 입을 수가 있겠냐고. 내 몸의 컨디션이 항상 이걸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 안 돼. 안 돼. 진짜 딱 그 한 철밖에 입고 못 입어.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소비를 또 다른 소비를 또 부르는 상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이즈 자체를 작게 만드는 것도 또한.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이즈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꼭 날씬해야 한다. 날씬한 수준도 아니야. 이건 말라야 돼. 꼭 말라야 한다. 그래야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선택권이 많아진다. 이게 사실상 잘못된 거지. 평균 사이즈여야 내 몸이 평균 사이즈여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많고 예쁜 옷이 많았어야지. 근데 마른 사람한테 그걸 기준으로 두고 엄청나게 그쪽으로만 막 몰아대니까 당연히 이거 살 빼라는 얘기밖에 더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의 가치관 형성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떤 범지구적 그런 관점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 요거는 조금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너무 보여주고 본인을 그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매력을 발산해야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본인이 모델이고 본인이 연예인인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 관리도 그렇고 꾸미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너무 과열돼 있다. 저는 솔직히 이거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옷인 것 같아. 나 갈수록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어려워. 어렵고, 왜 내가 내 옷을 입는데 내 생각, 그러니까 그 적당한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그냥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뭐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데 왜 내가 평가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너무 진짜 과열돼 있기는 하다. 그거를 조금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패션 업계 사람인 것 마냥 브랜드 너무 따지고 그리고 그 간지, 그 폼, 멋, 거기에 투자하는 그 외모, 관리, 너무 과열돼 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그 소비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과연 이게 괜찮은 방향일까요? 저는 진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일도 저는 많이 겪었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내가 그 뭐랄까요? 저는 한 20대 정도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양했고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완전 꾸꾸꾸 아니면은 완전 허름 이 두 가지를 좀 추구했어. 그래서 막 진짜 그냥 꾸미고 싶을 때는 뭐 노출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런 것도 좋아했고 또 안 꾸밀 때는 진짜 막 몸매 아예 안 드러나게 막 펑퍼짐하게 입고 진짜 막 엉망으로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내가 남들한테 정확하게는 저를 좋아하는 남성에게 상당히 많이 들었던 코멘트가 있어요. 조금 놀라우실 수 있지만 이게 다른 남자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남자야. 뭐 사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저한테 왜 옷을 그렇게 입냐는 저 그런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옷을 편하게 입냐? 이런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뭐 오늘 뭐 이거 좀 이상하네? 뭐 막 이런 얘기 있잖아. 나 실제로 진짜 그런 지적을 많이 들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약간 조금 그 반감이 있기도 해, 사실상. 근데 그런 얘기가 나는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인지 알거든? 제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막 뭐 남성 혐오가 있다던가 막 이런 얘기는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무례했던 거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여성스러운 쉐입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보기 불편한 옷이 원래 예쁘잖아. 구두도 신고 치마도 입고 뭐 이런 옷이 예쁘잖아,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렇게 예쁘게 좀 입어주면 좋겠는데 뭐 막 조금 이렇게 바지도 조금 크게 입고 뭐 이제 뭐 노출도 막 전혀 안 하고 뭐 약간 막 그런 스타일로 입고 나왔을 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지. 근데 뭐 그 마음도 이해는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영화 보러 가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왔다던가
막 머리를 안 감고 나갔다던가 절대 그렇진 않거든. 근데 그런 류의 문제점이 아닌데 나한테 스타일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옷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나는 솔직히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당시에도. 왜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입던 어떤 옷을 입던 그냥 그 사람인 거지. 뭐 그 사람이 바뀌어?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잖아. 근데 그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옷을 입는 내 스타일까지도 그 사람한테는 내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속상하더라고. 그게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었다고 하면, 그게 내가 좋은 이유였다고 하면, 그건 조금 서운하더라고. 나는 나 자체로서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길 바랬는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예뻤어야 했고, 뭐 원하는 스타일이었어야 했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 라고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막 속으로는 막 그렇게도 얘기하고 싶었어. 야, 그러면 내가 밖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막 서 있을 수도 있고, 막 뭐 지하철 탈 수도 있고, 10,000원 버스에 탈 수도 있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럼 하루 종일 다리 팅팅 부어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굳이 막 구두에다가 막 짧은 치마에다가 막 그렇게 입고 다녀야 되냐? 그럴 거면 네가 나 오고 데려다 주고 하든가.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어. 그건 아니야. 아무튼 기분 나쁘잖아요. 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꽤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을까? 지금 또 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야. 물론 옷을 포함한 그 외모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당연히 잣대가 되죠. 편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은 그래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속을 모를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모를 때, 그때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막 스타일이나 개성이나 뭐 멋스러움이나 센스나 이런 부분에서의 평가여서는 안 된다. 차라리 청결이나 뭐 이런 남을 배려하는 그런 존중에서 오는 그런 차림새의 기준 있잖아요. 이를테면 단정함, 그리고 TPO, 그거 시간, 장소, 오케이션 그거에 맞춰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지. 그러니까 이런 예의와 배려의 영역에서의 그 외모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개성과 스타일로까지 들어가면, 도대체 그러면은 뭘 원하냐는 거죠. 뭘 원하냐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원하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시대의 그런 매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유행을 따르고 지금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 외모, 선호하는 그런 외모, 그런 미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거를 선택하고 따라야 할까? 전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일 크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뭐 요즘 뭐 그런 얘기 하죠. 아이돌 몸무게. 뭐 혹은 뭐 일반인들이 뭐 미용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그리고 다이어트 너무 빡세게 하는 거, 모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건강 목적이 아니고 미용의 목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일단은 일반적으로 상술이 맞죠. 예, 그쪽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기서 이걸 자극해야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그런 수익 구조에 우리가 너무 노출되고 노란하고 있다. 성형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맞아요. 1번적으로는 맞아. 근데 2번적으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그 미에 대한 가치관 형성이 내가 봤을 때 잘못됐어. 어? 왜 내가 그들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야? 난 그거부터 시작이 그냥 잘못됐다고 생각해. 아니, 아이돌은 진짜 그 컴퓨터 그래픽처럼 예쁘고 완벽한 외모를 가져서 아이돌이야. 내가 아이돌 할 거야? 아니잖아. 모델? 완벽한 프로포션과 그리고 그 뿜어 나오는 그 매력, 막 형용할 수 없는 분위기, 기럭지, 그걸 갖췄기 때문에 모델이야. 맞잖아. 근데 내가 모델 같은 몸매를 어떻게 만들어? 난 내 생업이 따로 있고 내 직장이 있는데, 내가 돈 버는 수단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추구하냐는 거야. 맞잖아. 그리고 연예인들 동안 페이스, 막 진짜 모공 하나 없는 그 피부, 그 사람들 그걸로 돈 버는 거야. 그걸로 광고 찍고 얼굴로 돈 버는 사람들이잖아. 맞잖아. 근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그 정도까지의 미를 추구한다고. 아닌 것 같죠? 맞다니까? 내가 적당한 관리와 적당한 미를 추구하지 않고 정말 최상급의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실제로 그런 직업도 많고. 그러니까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 SNS에 뽐낼 용도로라도 나 자신을 미용적으로 너무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그 현상이 거의 뭐 사회 현상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과열돼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있냐는 거야. 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퀘션은, 가장 근본적인 물음표. 야, 그러면 연예인이 왜 있고 모델이 왜 있냐? 연예인들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고 모델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냐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한 외모를 가져버리면 그 직업이 왜 있어야 되고 왜 필요하냐는 거야. 난 사실상 진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옷도 똑같지, 패션도. 왜 우리가 옷을 다 잘 입어야 되냐는 거야. 적당히만 입으면 되잖아, 예의 있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정말로 우리 세대도 느끼고 그 아래 세대는 당연히 한창 그럴 때니까 더 느낄 거고, 윗세대도 마찬가지. 윗세대는 아마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고 뭐 이렇게 되니까 윗세대는 그거를 과시로 조금 많이 쓰겠지. 명품이랄지 아니면 뭐 그런 사치품이랄지, 그런 게 있어야 좀 뭔가 그런 걸로 좀 뭔가 평가를 할 거야, 아마. 그리고 그거가 상당히 상향 평준화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잖아. 아니, 뭘 그렇게 나가야 되냐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묶여 있어요, 지금. 이 유행.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왜 휩쓸려야 하냐? 이걸로 내가 평가받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가당하기 싫어도 나를 이걸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너무 과열돼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버려지는 자원들과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어떤 뭐랄까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다. 잘못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미용에 욕심이 없지 않아요. 저도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고 화장품 많이 사봤습니다. 많이 사봤고 뭐 저는 뭐 시술이나 막 이런 것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이 보기에 깔끔하고 뭔가 그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 상당히 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또 사회적인 그런 꾸밈새니까 그것도 다 예의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싫어. 사실상 싫어. 나는 타고난 건 타고난 거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거는 뭐 패션 센스도 비슷하다고 같은 쪽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옷을 잘 입고 옷을 좋아하고 이것도 나는 그 사람 특유의 개성이고 그리고 뭔가 탤런트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은 너무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노출이 돼 있고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딱히 탤런트가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도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래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 외모도 마찬가지. 내가 예쁘게 태어났으면 예쁘게 태어난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모두가 다 그 비슷한 예쁨의 경지까지 올 수가 있게 된 거야. 지금 세상은. 그렇잖아. 다 찍어 바르고 막 관리하고 막 이것저것 만지고 하면은 모든 사람의 외모가 사실상 지금은 상당히 상향돼 있고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그러니까 예쁘게 태어난 사람에 대한 메리트가 정확하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뭐 모델이라는 직업도 지금 상당히 애매해졌다. 경계가. 내가 봤을 땐 그래. 뭐 일반인들도 그에 뭐 못지않은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과열되는 이거 반대로 또 본능적인 거에도 너무나 많이 또 그만큼 조금 욕심을 갖고 있는 부분, 이를테면 먹는 거 그러니까 막 그 외모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너무 빡세게 했어. 그러면 반대로 본능적인 욕구가 또 올라오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반대되는 그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것도 같이 이렇게 과열되고 이 두 가지를 지금 현대인들은 함께 신경 쓰고 있죠. 정말 놀랍죠. 날씬한 몸을 유지하면서도 맛있는 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미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신비롭죠. 아이고, 그걸 또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개인이 이렇게 정립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한 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는 소비, 옷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하는 소비 이런 거는 굉장히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조금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 파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요즘 그냥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말해서 뭐 무신사든 뭐 29cm든 어쨌든지 간에 막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나오죠. 그런 되게 유행을 따르면서 쉽게 말해서 소위 MG 같은 스타일의 옷들이 다 파스트 패션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지금은 너무나도 힙하고 예쁘지만 사실상 올해 내년에도 입을 수 있을까? 내후년에도 입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베이직하고 클래식한 유행이 들어가면 어찌됐든 베이직과 클래식과는 조금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까지 활용을 하면 진짜 멋쟁이지만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멋쟁이의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은 소수예요. 근데 모두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과한 소비에서 그냥 끝난다고. 그래서 이거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빈티지까지는 솔직히 너무 갔어. 나는 사실상 빈티지는 별로 그러니까 남이 입던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난 중고도 잘 안 쓰는데 어찌됐든 뭐 원한다면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빈티지 혹은 진짜 그런 근본 브랜드 있죠. 최소 뭐 몇십 년 이상 버틴 브랜드들 이런 거. 이를테면 뭐 리바이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입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저는 그런 거 되게 꼴값이라고 생각했어요. 브랜드를 따지는 거 되게 꼴값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명품도 엄청 꼴값이라고 생각했어. 아이 굳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브랜드에 그 마크만 들어 있어도 너무 거부감이 생기는 거야. 뭘 저렇게 막 유난이다. 티셔츠도 꼭 이거여야 되고 바지도 꼭 이거여야 되고 양말도 꼭 이거여야 되고 막 이렇게 입는 사람들 보면 진짜 유난스럽다라는 말이 떠나지가 않았어 머릿속에서. 근데 그게 이제 나는 좀 약간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헛된 소비를 하고 싶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의 만족도가 오지 않는데 그 상품을 살 이유가 없다는 그 사람만의 어떠한 가치관이고 신념인 거잖아. 그게 되게 좋더라고. 그게 좋아. 나 그냥 그 브랜드를 입어서 이렇게 뽕이 올라간 그거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의 나한테 만족도가 없는데 쓸 때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소비인 거지. 불만족스러운 소비인 거지. 그러니까 만족스럽지도 않은데 소비를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사람들이구나. 신중한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보면 물건의 가치를 알고 좀 뭐 그런 사람들이구나. 물론 그런 사람들도 또 상당히 또 뭐 본인만의 그런 것들도 되게 주관들도 되게 조금 고집스러운 면들이 있고 막 그런 특유의 성격들이 있기는 해요. 일반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찌됐든 그런 면에서 좋게 보인다. 그래서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좀 그런 소비는 지양 해보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이제는 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상당히 그리고 생활비도 상당히 절감이 돼요. 정말로. 그래서 그래야겠다. 제가 요즘에 그 모든 패션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싶고 하고 있는 그 영역은 잠옷입니다. 네, 제가 어쨌든 근래 들어서 제일 많이 산 옷은 잠옷이 아닐까 싶어요. 저 잠옷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옷 좋다. 잠옷은 정말 많이 사고 싶다. 근데 그것도 지양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지 간에 옷을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그냥 딱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면, 옷 그렇게 많이 사지 마라. 생각하고 사자. 옷 그렇게 많이 살 필요 없다. 아껴라.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런 게 언젠가 더 의미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한창 멋부리고 싶어 하고 뭐 유행을 따라야만 해요. 어린 나이에는.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스타일을 내가 입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과 남기고 싶은 그런 추억들도 있을 거고, 그때는 그리고 그게 다 예쁘고 그 한 장 한 장이 다 본인의 어떠한 추억거리고 프로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젊은 날의 욕심은 난 다 이해가 가. 나도 그렇게 옷을 샀던 이유는 그냥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젊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때고 뭐 지금 즐기고 싶은 건 즐기시고요. 근데 이제 제 나이쯤부터는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어떤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또 생기네요. 이것마저도 부담이 들면 뭔지 모르겠다만 어쨌든 저는 이게 물건의 소중함과 그리고 이 불필요한 과열된 무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옷을 비롯해서 요즘은 좀 많이 느껴요. 내가 너무 생각 없는 소비들을 많이 했다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진짜 거진 1시간 채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상 말하기 연습이었어요. 말하기 연습. 당시에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갈 길을 잃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반복어와 추임새 너무 많고 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논리 정연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고 프로세스가 완벽한데 왜 내가 뱉으면은 이 출력물이 항상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인가, 설득력이 없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말을 잘하고 싶다. 나도 진짜로 막 누구랑 어떻게 막 썰전처럼 말로 붙으면 정말 나 이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길게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채널을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 전에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막 몰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오히려 라이브가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군더더기 없는 영상만 올리면 사실상 그거를 보는 내내 조금 피로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드라마나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나 막 영화나 막 이를테면 책이랄지 소설이랄지 막 이런 거를 잘 즐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이해하려면 그걸 받아들이려면 제가 그만큼 집중을 해야 되고 피로하거든요. 좀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형식의 그런 거는 그냥 버라이어티 예능 그냥 보면서 날리는 거 이런 거 아니면은 만화 같은 것도 옴니버스식 짱구랄지 아따맘마랄지 그냥 딱 그 작은 에피소드로 뭔가 이렇게 연계 없이 이렇게 가볍게 보고 날릴 수 있는 거 저는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집중해야 되는 그 피로도와
그리고 또 제가 뭐 다루거나 막 얘기하는 것들이 또 여러분이 얘기하기에도 또 좀 생각을 하게끔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너무 또 내 영상을 보는데 또 스트레스가 또 쌓여가면 안 되잖아. 피로감이 쌓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가볍게 얘기하는 거, 내가 떠드는 거 그냥 남이 떠드는 거 듣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긴 롱폼을 좀 쌓아두고 싶다. 그런 욕심에서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 아무 말. 그래서 저랑 또 조만간 라이브 할 때 되면, 라이브 하게 되면 그때 놀러 오셔가지고 피드백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떻게 이거를 형식을 짜야 할지, 막 제목이랄지 아니면 뭐랄지 막 이런 거를 모르겠어가지고 막 그냥 제목도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좀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도 좀 많이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쉽지가 않네요. 아마 맘 같아서는 나도 막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막 말 시키고 떠들고 그러고 싶다. 근데 지금은 막 그냥 나 혼자 하는 것도 감지덕지라.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목이 많이 낫지가 않아서 지금 공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요즘에. 저 편도염 걸린 이후로 목 컨디션이 계속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목이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물감이 느껴지고 불편한 게 계속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 먹는 소리 지금 계속 나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도 조금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조금 공기가 안 좋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마스크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시면 마스크 챙겨서 쓰시고, 되도록이면 지금 내가 봤을 때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돼.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안 하는 이만 못 하다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도 막 러닝이랄지 이런 거 참 하고 싶은데 지금 공기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열정적으로 떠든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떠들어 보자면, 제가 그 편집 때 사용하는 그 어플에서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AI 자막 서비스를 요즘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영상은 AI 자막으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대로 내보내진 못하고요. 왜냐면 제 발음 문제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나 흐름 같은 것도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손보고 좀 수정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나 상당히 시간적으로 단축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영상에도 자막을 자신있게 입힐 수가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뭐 소리를 켤 수 없는 환경에서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자막이 있으면 더 편하다고 하시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 있게 긴 영상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게 잘 지내시고요. 조만간 라이브로 뵙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